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3강입니다. 3강은 2장 부동산의 특성인데 2장을 다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는 항상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부동성 가령 두 문제, 보증성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뒤에는 종합 문제 이렇게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성은 뭐 절대적이죠. 매회 지문 속에 등장하는 문제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적 특성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거. 1번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으로 국한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지는 겁니다. 2번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맞죠?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2번 지문에서 공시 방법이 다르죠. 공시 방법이 등기죠. 등기는 이름을 올려서 기록한다. 이름을 기록한다 이거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장부에 못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산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된다. 못 움직여서 부동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보활동. 3번의 정보활동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그쵸?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환경이. 자, 4번이 틀렸는데 일물이가의 법칙은 개별성 때문이에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5번 위치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보셨죠? 그래서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이제 부동성 문제죠. 틀린 것은 1번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추가적 임대료 상승, 위치지대가 발생한다. 이 경제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위치에 대한 특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떤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지역시장을 형성하니까 그 자체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요. 3번 부의 외부 효과다. 가령 어느 지역에 주거지가 있는데 주거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이렇게 딱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럼 공해가 유발되죠. 피해를 보죠. 그럼 도망가야죠. 못 도망갑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받는 경우에 감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어요. 환경에 대한 감가,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4번 지역지구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거 전용 지역 해가지고 너 공장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야만 되겠죠. 5번 물리적 감가상각이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좀 부동성과 관련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부동성을 정리해보죠. 국지성, 못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성,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고 한다. 부의 위효과가 발생하고 그때 경제적 감가를 한다 그랬고요. 공시 방법의 차이, 동산은 점유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와 현장을 가야죠. 못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해야죠. 정보와 현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위치가 중요시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담보물로서 신뢰성이 높아요. 못 딱 담보물로 박혀놨으니까 못 숨깁니다. 그리고 규제와 통제를 받기 쉬워요. 중앙정부에 못 움직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3번부터 5번은 이제 세 개의 문제는 부증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자주 출제된다.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보시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중요도가 별표 4개. 자, 3번을 보시면 부증성에 관한 성격으로 틀린 것. 1번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도의 전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현상이 아니다 하는 건 맞는 겁니다. 2번 토지의 감정평가 시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할 수 없는 비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 제조달 원가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 만드는 가격이에요. 새로 생산해 봤을 때의 가격인데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원가를 추정합니까? 그래서 원가법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3번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생산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가구가 유발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도 필요하다 이런 거고. 4번 지역별로 서로 다른 별개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국지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집가구 5번 지문은 집가구 땅값이 비싸면 고층화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집약적 이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는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같아요.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같은 거니까 4번만 풀으시면 돼요. 자, 보증 23회 기출인데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가 없다. 이게 비생산성, 그러니까 부증성, 맞는 거고요. 2번, 또 다른 표현은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고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매립을 했다 이거죠. 가령 유지라고 하는 호수를 메웠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농지가 됐어요. 유지가 줄고 농지가 줄은 겁니다. 이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량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이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용도 변화로 보는 거죠. 자,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그렇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유용을 해야 됩니다.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 뭐 해서 틀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부증성을 한번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 집가구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고 집약적 토지 이용해야 되고 토지 공개념 도입해가지고 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이 생산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4번의 1번 지문처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고정된 거예요. 따라서 매립지 등은 부증성은 예외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용도적 공급으로 봐야 돼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니까. 자, 그리고 6번에서 7번은 영속성인데 26회에는 단일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을 보시면 26회 기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을 볼까요? 기억을 보시면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 근거가 된다 하면 금방 보신 부증성이니까 영속성이 아니죠. 니은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소모가 안 되죠. 영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감가상각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현장에 가게 한다. 이건 부동성이죠. 벌써부터 틀렸죠. 디귿은 부동성.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도 부동성. 리을 일문이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것은 잠시 후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개별성.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이건 맞죠? 수명이니까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니은 미음만 맞는 거죠. 격, 디귿, 리을은 보시는 것처럼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내구성, 이제 건물은 내구성이에요. 영속성과는 좀 다르지만 수명이 조금 길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재고 시장이 크다 이거죠. 한번 지으면 오래 가니까 재고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고를 저량이라고 했었죠. 할 거죠. 2편 수요공급 이론에서.
2번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건지 임차할 건지 수명이 기니까 결정해야 되고 3번 회수에 오래 걸리고 4번 미래 수익들이 현재 가치로 자본화되어 수명이 오랫동안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수익이 뭐 1년 들어오고 말면 이걸 가치로 보기 어렵지만 오래 들어오기 때문에 5번 개별 건물 간 물리적 대체 관계는 제약을 받는 것은 자, 물리적 비대체성이라는 뜻이고 물리적 비대체성이라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죠. 수명이 뭐 길어서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비대체성은 개별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또 주제별 요약 정리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리적 감가상각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회계장부상 건물을 잡았다 혹은 기계를 잡았다 하면은 뭐 이걸 100억에 샀다 하면 수명이 100년, 50년이다 하면 정액법에 의한 매년 2억씩 상각에 들어가야 돼요. 50년이 지나면 다 날아가니까. 근데 영속성 때문에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 물리적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건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투기 심리를 유발하기 쉽고 장기적 고려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명이 기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전해서 사용의 이익이 이제 임대료 수익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가치 상승 이런 게 되겠고 집값 올라가는 거.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 수명이 기니까. 자, 8번 문제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건은 일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격이다. 물건이 같으면 가격도 같다. 그런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각기 달라요. 토지는 필지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불안전해진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까지 이렇게 여기는 2번 지문이고요. 표본 추출을 통한 분석이 어렵죠. 다 다르니까 샘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차 불량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샘플 추출해가지고 조사해보면 알지만 이거 뭐 다 다른데 샘플의 의미가 없는 거죠. 4번 개별 분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다 다르니까. 5번 지역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부동성이죠.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인접성이라는 거, 연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번 인지와의 경계 문제. 그러니까 토지가 붙어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그러니까 경계 문제 발생하죠. 그래서 인접 토지에서 공장 세우면 외부 효과를 받는 거고요. 3번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다라는 것은 여기가 공공용지인데 여기 공원이 들어서서 집값이 땅값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불로소득이잖아요. 사회 환수가 필요하다. 4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령 도시 주변에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용도적 전환을 통해서 대체할 수는 있겠다. 자, 5번은 틀렸죠. 5번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증성이었죠. 예. 정의표 얘기한 거는 뭐 해설 다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 23쪽에 9번 문제의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죠. 이게 5번인데 그걸 좀 고쳐주시면 됩니다. 문제 해설은 잘 다 되어 있어요. 표기만 여기 하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접성을 정리해보면 인접해 있는 토지를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외부 효과를 받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정외 외부 효과를 받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해야 되고 상린관계, 지역지구제 붙어있기 때문에 경계 문제, 부동산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자, 10번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매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자금의 유용성이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1번은 고가성에 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1번부터 답이네요. 2번 토지의
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용도가 여러분 이 농지를 택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이 택지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용도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3번도 마찬가지 지문이고 4번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입지야. 농지가 아니야. 입지론 적지론. 그리고 가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10번에서는 1번만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정리해보면 최유효이용의 판단 근거죠. 지금 열거했던 이런 용도 중에 어떤 건지 어떤 게 최선인지를 골라서 채용해야 된다. 가치다한설 그 다음에 입지론 적지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기타 인문적 특성이에요. 기타 인문적 특성은 이따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11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부동산의 최유용과 관련이 깊은 원칙으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이제 분합성이 있었는데 분합성은 이게 큰 토지는 나누고 작은 토지들은 붙여라. 그래서 최용하자. 분필 하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인문적으로 개입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고요. 맞는 겁니다. 2번 부동산 가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3번 물리적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하나 권리는 불가능하다. 권리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물리적뿐만 아니라 권리까지도 가능하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부동산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도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부동성은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기서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 여부에 따라서는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변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 혹은 행정적 측면의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의 공급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가성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분합성이라는 것은 분필, 합병, 분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권리도 가능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상대적 위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고 사회성 공공성이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공적 규제가 강하죠. 굉장히. 비싸가지고 자금의 유용성이 굉장히 필요하며 시장 참여자 수를 제한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가 어렵죠. 경쟁 시장이 일단 되기 어렵겠죠. 소수의 참여자만 존재하니까 가격 조작이 가능한 등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2번은 이건 이제 좀 기타 학자인데 이것도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12번을 보시면 틀린 것 1번 접근성은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당연히 접근성과 위치. 2번 위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문장입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강변 옆은 이게 습기가 차서 안 좋았다가 조망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비싸더라. 한강을 볼 수 있는 데는, 바다를 볼 수 있는 데는 이상하게 그죠?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선택과 선호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모두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2번 지문에서. 3번 부동산의 부동, 부증, 영속, 공간성 등은 모든 조에 공통됩니다. 이것을 일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해요. 일반 물리적 특성. 4번 부동산은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지 않는 이게 틀렸죠. 건설에 오래 걸리고 수입을 뽑는데도 오래 걸려요. 틀렸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걸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 토지는 용도 전환 시 주변의 다른 토지 이용상의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이전적 관계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물리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 부동, 영속, 개별. 다만 부증성은 여기 희소성으로 뺐다. 경제적 특성에서. 그리고 기타, 위치, 상호 연관성, 투자의 고정성. 지금 보신 지문들. 제도적으로도 법이나 규제, 간섭, 협회와 조직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물리적 특성은 모든 토지에 공통돼. 어떤 토지도 못 움직이고 생산할 수 없고 영속성이 있고 공간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토지만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세나 토양의 유형, 크기, 지형, 접근성이. 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5개 있어요. 기출문제는 이러한 형태예요. 대부분. 가끔가다 부동성만, 영속성만, 부증성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5개 있다. 그러니까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13번은 24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성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2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 3번 부증성으로 인해 집약화. 4번 틀렸죠. 부의 외벽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이라고 했죠. 혹은 인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별성이 아니에요.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 이용할 수 있다. 분합성 이렇게 해서 맞는 거고 4번만 틀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대부분 문제의 수준이에요. 자, 14번 문제. 토지는 다른 지하처럼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어렵죠. 이런 토지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특성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 했는데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 이거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균형 시장입니다. 그죠? 부증성도 마찬가지죠. 부증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개별성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4번 고가성도 어떻습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기 쉽다. 참여자가 소수라서 이랬죠. 용도의 다양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오히려 더 시장 기능을 감소시킨다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세나 토양의 유형. 이거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했고요. 2번 물리적 특성은 일반 물리적 특성. 모든 토지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했고 3번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이건 영속성이죠. 그래서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이용권을 거래할 수 있다. 4번 지역마다 임대료나 공실 수준이 다른 것. 이거는 국지적 시장이죠. 그러면 부증성이 되는 거죠. 영속성이 아니라.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개별 부동산이 독점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독점이라는 것은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개별성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일반 재화와는 다른 토지의 특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진다. 자, 그 토지의 특성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 기업. 시장 참여 수가 적다? 일단 보자마자 고가성이죠. 비싸니까. 니은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성이죠. 부동성이고 디귿 매도자와 매수자가 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도자가 많이 알고 매수자가 적게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상품이 동일하다면 같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매도자가 더 많이 알아요.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개별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 내용은 4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17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도시 외곽의 한계지에 위치한 농지인 전이 택지로 전환 중에 있는 후보지라 불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가 얘가 이제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택지로 좀 가는 거네요. 도시 외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접성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택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변형성 혹은 용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8번 문제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기억, 부동산 가치의 정의, 영속성.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수명이 길다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생각하시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 있죠. 이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영속성, 수명이 길어서. 니은, 지역 분석의 근거. 이건 쉽죠. 니은은 부동성이겠죠. 디귿,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것도 부동성 맞는 거고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것은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영속성, 부동성하고 혹은 내구성 건물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음 부의 외부효과는 부동성이었고, 비읍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지 이행지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빼고는 다 맞아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이건 23회 기출인데 좋은 문제입니다. A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들어왔어요. 좋네요. 그죠? 대형마트도 들어왔어요. 좋아요, 아주.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거 외부 효과 받은 거죠. 정의 외부 효과. 부동성이 일단 보이시죠? 외부 효과.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두 개씩 돼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았고 이런 마트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가 변한 겁니다. 이제 생활에 편리한 위치로 위치의 가변성이 상대적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두 가지를 고르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 다음 20번 문제. 20번에서는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기억,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경제적 강가. 이젠 쉬우시죠? 니은, 부동성은 공시제도의 근거, 못 움직이니까 공시해라. 디귿, 부증성 때문에 일물일까. 또 나왔네.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까. 성립되지 않는다. 리을, 입지선정, 부동성. 미음, 개별성 때문에 국제적 시장.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 매회 나오는 이런 보편적인 문항들이에요. 비읍, 영속성은 토지공 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공 개념은 부증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수명이 영원하다하고 관련이 없어요. 공 개념은.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이 틀렸으니까 경, 리은, 리을 1번만 맞겠죠. 자, 여기까지가 1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편 부동산 경제론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